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를 동원해 민주당 우세 지역 대도시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민단속 및 범죄 전쟁을 확대하자 해당 도시들은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이 진행성 폐암과 피부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대와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 공동 연구팀이 3기 또는 4기 진행성 폐암과 피부암 환자 1000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맞은 환자 그룹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글로벌 항공시장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가 발표된 가운데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익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 설교 능력이나 학력보다 인성과 도덕성, 소통 능력 등을 중시하며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주요 개신교 4개의 교단 소속 전직 목회자 7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4일 넘버즈에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중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남녀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성 정체성을 표방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를 동원해 민주당 우세 지역 대도시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민단속 및 범죄 전쟁을 확대하자 해당 도시들은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단속의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연방 보조금 지원 중단 위협과 함께 직접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장들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찰력에 연방이민법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애틀, LA,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들은 트럼프 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에 맞서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선 집행 후 소송 전략과 민주당 지역 정부의 위헌 소송 맞대응으로 인해 미국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와 사법의 영향을 넘나들며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이 진행성 폐암과 피부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대와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 공동 연구팀이 3기 또는 4기 진행성 폐암과 피부암 환자 1000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면역 항암제 투여 전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맞은 환자 그룹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면역 반응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던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이 mRNA 백신이 단순히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암 치료용 비특이적 백신처럼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주도한 엘리아스 셰이어 박사는 mRNA 백신이 특정 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도 면역 체계를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처럼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항암제의 효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는 또 이 기술을 활용해 특정 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암 백신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혁신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글로벌 항공시장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9일 지주회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거래 종결 절차를 통해 최종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포진한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2024년 330억 불 규모이며 성장세를 보이는 캐나다 항공시장에서의 대한항공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가 발표된 가운데 로드 아일랜드주의 워익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가 인구 15만 명 이상의 미국 도시 180여 곳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 아일랜드의 워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캔자스주의 오버랜드 파크, 버몬트주의 벌링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렛허브의 이번 조사는 기존의 폭력 범죄율 외에도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 자연재해 위험도, 그리고 재정적 안전성 등 40여 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실업률, 무보험 인구 비율, 금융사기 위험 등 시민의 재정적 안정성 지표를 중요하게 다룬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시카고 서부 서버브에 위치한 오로라가 전국 33위를 기록하며 일리노이주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5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156위, 시카고는 16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대도시는 높은 범죄율과 생활비 그리고 보험 미가입률 등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강력 범죄율 등 치안 악화에 초점을 맞춘 다른 조사에서는 테네시주의 멤피스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위로 지목됐습니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역시 살인율이 높아 미국의 살인 수도라는 오명을 안았으며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도 강력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 설교 능력이나 학력보다 인성과 도덕성, 소통 능력 등을 중시하며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0일 한국교회를 좌우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향후 10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담임 목사 교체기에 대비한 청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용근 대표의 주요 결과 발표, 주성동 교수의 방향 제언, 이원구 장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695만 명이 은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 70세 은퇴 기준을 적용하는 예장 합동교단의 경우 2025에서 2035년 7,888명의 은퇴가 예상되며 향후 10년 안에 전체 교회의 66%가 청빙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청빙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는 늘어나는데 청빙 절차와 매뉴얼은 제각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의 담임 목사 500명,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 후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성품, 인성, 도덕성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목회 철학과 비전이 36%, 소통 능력이 31%, 설교 능력은 2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빙 조건 관련 문항에서 학력은 상관없다가 79%로 높게 나타났고 적정 연령은 50대 초중반 38%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성도의 81%는 대형 교회 목회 경험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했고 수평적 리더십을 카리스마형 리더십보다 압도적으로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우선 과제 역시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69%, 교회의 전통 계승 2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조사팀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교회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주기를 원하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주요 개신교 4개의 교단 소속 전직 목회자 7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4일 넘버즈에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45세 이전에 강단을 떠났고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교회 내 갈등, 번아웃, 가족 문제, 개인 재정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직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는 목사로 사역한 마지막 해에 심각한 교회 내 갈등을 겪었고 10명 중 9명은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 내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변화 제한으로 인한 충돌,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 심각한 인신 공격이 꼽혔습니다. 대다수는 갈등의 징후를 찾기 위해 교회 구성원들의 말에 꾸준히 귀 기울였다고 응답해 갈등을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직 목회자의 80%는 목회 중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64%는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사역의 요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응답해 심리적 압박이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 중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남녀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성 정체성을 표방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버킹엄 대학교 정치학 교수 에릭 카우프만 교수는 미국 대학생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을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단 3.6%만이 남성과 여성 외의 성별로 자신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에 5.2%, 2022년과 2023년의 6.8%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카우프만 교수는 트랜스 정체성을 가진 학생 비율이 단 2년 만에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우프만의 분석에 따르면 비수능적 성적 정체성 역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동성애자로 인식한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성의 응답은 2023년 이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는 트랜스 및 퀴어 정체성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 개선을 손꼽았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학생일수록 트랜스 혹은 퀴어로 자신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정신 건강이 향상되면서 정체성 표방 비율도 함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53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1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